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토론토 랩터스 전문 채널 랩터스톡의 로이스터입니다. 이번 시간 역시 지난 한 주간 있었던 토론토 랩터스의 경기 리뷰와 함께 선수 리뷰를 구성을 해보았는데요. 이번 주는 선수 리뷰보다는 트레이드 루머에 대한 정리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랩터스 차포 다 떼고도 잡을 수 있는 팀이 되었습니다. 주축 선수들이 결장한 팀들을 만나면서 좋은 찬스를 거뒀지만 모두 패배하면서 20승 27패로 이제는 5할 승률의 회복도 꿈같아진 모습입니다. 이렇게 패배를 하고 있지만 주전 선수들은 여전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 마음이 조금 안쓰러운 건 이런 주전들의 활약이 팀 성적의 반등보다는 트레이드 가치를 유지하는 느낌이라서 선수들이 잘해주는 것과 별개로 좀 마음이 씁쓸합니다. 지난주 첫 번째 경기 뉴욕 닉스와의 경기였습니다. 연장전까지 가는 명승부 끝에 MSG에서 또 한 번의 승리를 거뒀는데요. 이로써 랩터스가 시즌 첫 연장전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날 프레드 밴블릿 역시 승부사답게 4쿼터에 중요한 3점슛과 동점골 등을 넣었습니다. 33득점 8어시스트 5리바운드 흠잡을 수 없는 경기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지 아누노비가 연장전을 책임졌는데요. 팀의 13득점 중 6점을 홀로 책임졌습니다. 더 재미난 것은 연장전 이전까지는 오지 아누노비가 극도로 부진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트리플 더블에 가까운 활약을 펼쳤던 파스칼 시아캄과 양팀 통틀어 최고의 공격 리바운드였던 6개를 잡은 스카티 반지의 활약이 빛이 났습니다. 일단 다음 경기들의 연패랑 비교를 하니까 이렇게 연장전까지 가서 거둔 승리가 더욱더 귀중하게 느껴졌던 경기였습니다. 이어진 미러키 벅스와의 경기는 랩터스가 8점 차로 패배하고 말았는데요. 아데토쿤보도 미들턴도 없었던 벅스에게 패배한 게 저는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주전 선수들은 역시 좋은 활약을 펼쳐졌습니다. 벤블릿은 연이어서 35득점 플러스를 기록했고 반지도 더블 더블을 거뒀습니다. 벅스가 물론 강팀이고 이 두 선수 없이도 5할 이상의 승리를 거뒀지만 그래도 원투펀치가 빠진 팀을 상대로 패배하면 좀 마음이 아쉬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날 브룩 로페즈, 게리 트렌트 주니어 시비가 붙으면서 퇴장을 당했는데요. 일단 밀쳤기 때문에 테크니컬 파울 하나, 그리고 갑자기 게트주의 헤드밴드를 벗기는 기행을 펼쳤기 때문에 테크니컬 파울 또 하나를 받으면서 바로 퇴장당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경기의 영웅 오지 아누노비는 이날 극도의 슈팅 부진 속에 본인의 존재감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승부라는 게 승리가 있으면 패배도 있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패배도 넘어갈 수 있지만 브룩 로페즈에게 어떻게 보면 굴욕 이상한 플레이를 당하면서 이렇게 패배하니까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미네소타 팀볼브스와의 경기 역시 랩터스가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팀볼브스 같은 경우에는 타운스와 고베어 모두 빠졌기 때문에 전력이 크게 약화된 상태였지만 랩터스가 4쿼터 17득점에 그치면서 막판에 경기를 말아먹고 말았습니다. 이 4쿼터 17득점의 부진 속에서 반지는 홀로 12득점을 책임졌는데요. 최종 스탯은 29득점, 8리바운드, 5어시스트, 2스틸, 신인왕의 면모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반지입니다. 부진에서 벗어난 모습은 보기 굉장히 좋네요. 어쨌거나 상대팀이 이렇게 1, 2옵션이 빠진 상태에서 유리한 고지를 살리지 못하고 패배했다는 것은 1승이 중요한 시즌 후반부에 크게 랩터스에게 이제 스노우볼 에펙트를 가져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랩터스의 11계약 선수 위즈 캠프가 이날 데뷔전을 치렀는데요. 3점슛 3개를 쏴서 모두 넣는 좋은 슈팅감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기대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프레셔스 아치우아가 많은 출장 시간을 소화함에 따라서 선수들이 이제 벤치에서 많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홀로코 같은 경우는 3경기째 나오지 못하고 있고 플린 같은 경우는 이 3경기 동안 단 2분 출장에 그치고 있습니다. 닉성근 모두가 다시 발효된 것 같습니다. 이제 빠져라라는 말 함부로 하지 않으려고요. 엄한 선수가 빠지네요. 지난주 마지막 경기 셀틱스와의 경기 또 랩터스가 패배했습니다. 벤블릿이 이제 갈비뼈 부상으로 빠졌다지만 테이텀이 없는 셀틱스에 패배한 것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 62대 14로 벤치 스코어링이 굉장히 극명하게 갈렸던 것 역시 패배의 요인이었습니다. 이날 시아캄은 리바운드가 딱 한 개 모자라서 트리플 더블을 하지 못했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팀이 부진한 가운데서도 늘 꾸준하게 본인의 몫을 해주고 있습니다. 트레이드 루머도 있고 팀 성적이 좋지 않은 가운데서도 본인의 몫을 잘해주는 시아캄이기 때문에 팀이 좀 더 잘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요즘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셔스 아치우와 부상 복귀 후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는데요. 주전 센터로 출장하면서 더블 더블을 거뒀고 스틸과 블락에서 수비에 있어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날 경기 중에 오지 아누노비가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구원투수로 테드 영이 등판했는데요. 8득점 3리바운드 2스틸 늘 그렇듯이 언제 출장해도 좋은 활약을 보여준 테드 영이었습니다.
연이은 2점차 패배, 이렇게 되면서 20승 27패, 이 전적이 너무 회복하기 힘들다는 점이 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주제를 바꿔서 트레이드 루머에 대한 정리를 좀 들어가겠습니다. 이제는 트레이드가 거의 기정사실화된 상황입니다. 비공식적이지만 선수들의 몸값까지 나온 상황이고요. 분명히 물밑 작업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기본적으로 랩터스가 셀러의 입장으로서 선수들을 팔아야 되는 입장이지만 랩터스가 원하는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바이어가 될 수도 있는 상황에 따라서 누구를 살지 누구를 팔지가 이제 좀 갈릴 랩터스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랩터스 입장에서 가장 먼저 보내야 되는 선수는 게리 트렌트 주니어입니다. 내년에 FA가 되고 랩터스와 이제 게리 트렌트 주니어가 생각하는 몸값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재계약의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요. 물론 재계약을 할 수도 있지만 게리 트렌트 주니어보다는 벤블릿의 재계약 쪽에 랩터스는 무게의 추가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워드즈는 이야기를 들어본 후에 차차 천천히 트레이드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오지와 시아캄 역시 러브콜이 많이 쏟아지고 있고 이 두 선수는 FA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 트레이드를 해도 된다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높은 대가가 아니라면 바꾸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 네 선수 가격표가 다 만만치 않습니다. 비공식적으로 랩터스가 이 정도의 대가를 원할 것이다 라는 루머가 나왔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지 아누노비 같은 경우는 팀 친화적 계약, 즉 룩지 스케일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런 유망주 2명의 1라운드 픽을 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벤블릿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대가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오지 아누노비보다 더 많이 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파스칼 시아캄 같은 경우는 1라운드 픽 3장 이상을 원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게리 트렌트 주니어 같은 경우에는 준수한 선수와 다수의 픽을 원한다고 하는데 이 픽은 굳이 1라운드가 아니라도 되는 것 같습니다. 비싼 것이 사실입니다만 랩터스가 사실은 성적이 안 좋아도 1년 더 끌고 가면 그만이기 때문에 급할 게 전혀 없습니다. 사기 싫으면 그냥 안 사면 그만입니다. 반대로 랩터스가 원하는 선수들을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랩터스가 원하는 선수 레이더망에 있는 야콥 퍼들입니다. 셀틱스와 더불어 퍼들을 지금도 진지하게 노리고 있다고 하고요. 네, 근데 퍼들의 몸값이 만만치 않습니다. 셀틱스 경우에는 이제 스퍼스가 복수의 1라운드 픽을 원한다고 했으니까 랩터스가 원한다고 해도 이 정도 대가를 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의 보그다노비치, 호네츠의 맥데니어스 등의 선수를 랩터스가 원한다고 하고요. 공통적으로 이 두 선수 슛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랩터스가 원하는 선수와 랩터스의 선수를 원하는 팀이 다르기 때문에 삼각 혹은 사각 트레이드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타 뉴스입니다. 조 위즈캠프가 두 번째 10일 계약을 맺었는데요. 최대 10일 계약은 3번까지 맺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정식 계약의 성사는 랩터스가 이 가운데서 트레이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되겠습니다. 여러 팀들이 랩터스의 선수를 원하고 있지만 그중 가장 꾸준하게 링크가 되고 있는 팀 중 하나가 피닉스 선즈인데요. 우승을 위한 마지막 단추로 게리 트렌트 주니어나 프레드 벤블릿을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프레드 벤블릿을 영입한다는 것은 기존의 크리스 폴 체제를 포기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선즈가 어떤 결단을 내릴 것인지 선즈 이외에도 여러 팀들이 주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주 스케줄 안내입니다. 닉스와의 홈 경기를 치르고 나서 서부 원정을 떠나게 되는데요. 사실 저는 이제 랩터스의 성적에 대해서 내려놨기 때문에 뭐라고 다 이기면 5할에 근접한 이런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랩터스의 성적에 대해서 내려놓은 것처럼 많은 랩터스 팬들이 사실상 포기 상태에 들어갔는데요. 이런 가운데서 랩터스 구단 쪽에서는 팬들이 경기를 보게 만들 무언가의 이유를 만드는데 좀 고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대로 랩터스의 경기를 보지 않게 되는 건 너무 아쉽잖아요. 저 역시 랩터스 톡을 하면서 이렇게 힘든 시기가 있었나 싶을 정도이기 때문에 뭔가 팀에서 화끈한 경기력이라던가 선수들의 성장이라던가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제가 준비한 자료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모두 감사드리고 있고요. 다음 주에는 좀 더 재미난 자료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